이미 본인이 유죄를 받은 법을 바꿔가지고 본인이 무죄가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국민 어느 누구도 수긍하시지 못할 겁니다. 총 1년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1심이 거의 2년 넘게 소속이 돼서 겨우 결론이 났는데요. 중간에 또 단식도 하시고 병원에 입원도 해서 헬기로 구성도 되시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나머지는 2심, 3심은 뭐냐 하면 이제 법리를 따지는 겁니다. 이건 시간을 끌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꼭 그건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초기에는 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선거법 2심 판결이 또 유죄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급속하게 이합집산이 일어나지 않을까. 언론에서는 아무 질문이나 할 수 있어야 되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만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어제 SNS를 통해 지적하셨던 부분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 정부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판결은 법원에 맡겨두고 민심에 좀 더 신경 쓰고 트럼프 쇼크에 당장 대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 사실 어제 이 글을 쓴 이유가 자칫 우리가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나라 안에서 우리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한국 경제 위기가 올까 봐서 미리 경고를 드린 겁니다. 사실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급락하고 환율 급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위기인데요. 저는 이유를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그 트럼프가 선거 기간 동안에 계속 경고했던 것처럼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들이 있는데 정작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 그 정말 조 단위의 돈을 못 받게 되면 우리 경제 타격이 심각하죠. 그렇죠.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안보에 있어서 방위비 분담금이 얼마 전에 이제 1조 5천억 으로 타결이 됐는데 그걸로는 뭐 정말 너무나 부족하다. 10배에 해당되는 13조 원을 받아오겠다. 지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는가? 그러게요.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지난번 15일일 겁니다. TSMC라는 대만의 그 반도체 1위 업체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우리도 트럼프 취임 전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에 대해서 보조금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이미 국가 간의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가 간의 협약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사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진짜 국내에만 이렇게 매몰될 게 아니라 지금 경제 저희 살리기, 민생 살리기 힘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최근 정부 여당에서도 트럼프 2기 이제 출범을 대비해서 현안 정책 토론회를 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우리가 맞이할 트럼피즘 무대는 많이 익숙하다.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의원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더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능력이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 외교통일위원회이기 때문에 미국 국감을 갔었는데요. 그때 아직 당선되기 전인데 그때 들은 이야기가 트럼프 1기는 당선될지 확실치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자세한 계획을 못 세웠었다. 그래서 당선된 후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좀 모자라는 면이 있었다. 그런데 2기는 당선을 확신하고 이미 모든 그런 스텝들이 다 진용을 짜고 아주 촘촘한 계획들을 이미 세워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1기에 비해서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준비를 더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방위비 분담금 올리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전문적으로 들어가자 보면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은 행정부가 정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국회에서 비준을 받으면 사실은 하나의 우리가 방어벽을 쌓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1월 달에 취임하기 전에 12월 달 내에 이런 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마음을 합해가지고 빨리 비준을 통과시켜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 의견들 주고 계시는데요. 3557님, 네, 안 의원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트럼프 시대 우리 경제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입니다. 여야 다투기만 하니 한심합니다. 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해외 순방에는 또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모습이 또 주목받았잖아요.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하고요. 또 관련된 분석을 보면 트럼프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에 대비해서 이중 안전장치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중 안전장치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실용 외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미국과 한국은 동맹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입니다. 네. 그러면 말 그대로 동맹은 동맹답게 그리고 또 전략적 협력 동반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답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수준에 맞게 상호 이익이 되게 하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이 되죠. 사실 외교라는 게 국익이 최우선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로 협정한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호 이익이 되게 하는 게 우리나라가 해야 될 길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국내 현안도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재판 지연 방지 TF를 정식 발족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그리고 위증교사 그 사건 두 건의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지연되게 하거나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재판 지연 방지 TF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저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사실 근데 그건 공직선거법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1심은 6개월 이내에 마치고 2심은 3개월 이내에 마치고 이제 3심 그러니까 대법원은 3개월 이내에 맞춰서 총 1년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법원이 법을 안 지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1심이 거의 2년 넘게 지속이 돼서 겨우 결론이 났는데요. 저는 1심이라는 거는 사실은 증거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또 단식도 하시고 병원에 입원도 해서 헬기로 후송도 되시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렇지만 이제 증거 확인은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2심, 3심은 뭐냐 하면 이제 법리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건 시간을 끌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이 2심, 3심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3개월 이내 그래서 합계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도록 꼭 그건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또 어제였죠. 그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지나친 규제는 정치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그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제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약물 복용이 드러난 운동선수가 그 도핑 테스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축사가.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유죄를 받은 법을 바꿔가지고 본인이 무죄가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처음 보는 일이고요.
선거법 위반자가 이 선거법이 잘못됐으니까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은 정말 국민 어느 누구도 수긍하시지 못할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게 선거가 있기 전 14일에 나온 축사여서 이게 선거 후에 이제 한 축사는 아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축사다.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요. 네,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전에 하든 그 이후에 하든 그것 자체가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네, 다음 주 25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그 재판 선고가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보다도 더 중한형이 이제 선고될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예. 의원님께서 물론 재판은 이제 법원에 맡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혹시 그런 중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단일 대우를 유지할까요? 아마도 지금 현재 친명계 의원들이 내부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선거법 2심 판결이 또 유죄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아마도 급속하게 이합 집산이 일어나지 않을까. 차세대 주자를 네. 찾는 노력들을 하면서 의원들끼리 이렇게 서로 편들이 갈라지지 않을까. 네.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홍철호 정무수석이 그저께 19일이죠. 국회 운영위에서 윤 대통령 그 기자회견 때 부산일보 기자가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는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했던 질문을 거론하면서 이게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가 참 많던데요.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언론에서는 아무 질문이나 정말 할 수 있어야 되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또 사실 저는 기자분들 한 분 만나 뵐 때 그 한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10만 명, 100만 명과 대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정치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12석의 그 조국혁신당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발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계속해서 이제 동참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예. 예, 민주당이 이런 흐름에 따르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민주당도 조국당하고 공동보조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런 장외 여론몰이 그리고 그래서 특검이라든지 또는 폭로라든지 이러면서 결국은 탄핵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네. 빨리 이제 뭐라고 합니까? 현 대통령 탄핵을 시켜가지고 예. 대선 국면으로 가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요. 네.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썼습니다만 재판 중인 피고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가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모두 사실을 다 인식한 가운데서 후보를 선택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후보로 나오는 것 자체가 절대로 그건 적절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오셔서 인터뷰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 말씀드리고요. 네, 정치 토크 집중 공략 지금까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